시작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제약공학과 제8대 호연지 학회장 조수록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공지 드렸었던 취업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제약공학과를 위해서 멀리서 와주셨으니 꼼꼼하게 잘 들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강의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학교까지 나오셔가지고 자리해주셔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그냥 또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 부분이 굉장히 조금 높게 저도 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고요. 정식으로 좀 인사를 올릴게요. 저는 잠시만요. 네, 강북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고령대학이라는 회사에서 전문의약품을 담당하고 있는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PPT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목차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소개를 좀 다시 한번 드릴 거고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약공학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타전공자가 왜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약간 커리큘럼을 비교해서 좀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바로 취업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앞으로 나아가실지에 대한 그런 조언이라든지 제가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준비했을 때 부딪혔던 문제들 이런 부분들 좀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과정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사례를 공유하면서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건 제 명함이고요. 되게 뭘 많이 했죠. 보면은 여기 수목이라는 친구 지금 학회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목이라는 친구랑은 날개단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캠퍼스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지만 홍보대사를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전공자들을 만나면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전공이랑 관련이 안 돼도 좋으니까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넓어질 거고 그게 나아가서는 문제 해결력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좀 나중에 깨달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1, 2학년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취업을 바로 맞닥뜨리실 3, 4학년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학생활에 있으셔서 굉장히 좀 열심히 나름대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뭔가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바로 커리큘럼을 좀 비교를 할 텐데 제가 이제 학회장 통해서 제약공학과 학생들이 어떤 거를 배우는지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좀 다양한 쪽으로 좀 고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배우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제약으로 완전 깊숙하게 들어간 쪽을 좀 알 수 있었고 그 반대로 또 공통적인 유기화학이라든지 기기분석 이런 부분들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또 나름의 또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멘토링을 해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명목이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부분 좀 하나 만들어봤고요. 바로 이제 취업 얘기를 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께서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어떤 쪽의 회사를 준비할지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한쪽의 길을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업 같은 경우만 해도 공기업 쪽은 토익 자체를 본다면 사기업은 스피킹, 말하는 걸 봐요. 그런 준비 과정이 다르고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커말이나 한국사, 한국어, 모스는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거의 필수적으로 보죠. 하지만 사기업은 그런 것보다는 대외 활동이라든지 학생의 친구도 있는 것처럼 학생의 활동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쪽의 회사를 갈지를 정할 때 좀 계열을 확실하게 좀 정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공기업, 사기업부터 물론 직무라든지 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제약 쪽으로 가시겠죠. 제약공학 학생분들이시니까. 근데 직무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에 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약 쪽으로 생각했을 때 QC, QA 쪽으로 원래는 지원을 막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런 쪽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적성 자체도 NCS라든지 이렇게 G스타트, SKCT 이런 식으로 다르죠. 이런 거 굉장히 준비하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확실하게 정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두 개 좀 성격이 달라요. 공기업은 좀 길게 가죠. 길게 가는데 약간 연봉 차이는 사실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기업보다 좀 낮죠. 근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연봉은 좀 세고 인센티브가 빵빵 터지는 반면에 수명이 짧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나중에 여기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서 좋은 인간관계를 쌓은 다음에 난 나만의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기업을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안정성이 중요해, 나는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앞으로 쭉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는 회사가 좋다 하시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그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건데 취업사진은 뭐 저는 한 4학년 초반, 3학년 말에 찍었고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찍을 건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요즘은 뭐 꼭 정장을 입고 가서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가서 찍어서 포토샵으로 다 정장을 입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꿀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류에 필요한 경력 사항인데, 이거는 제가 준비했던 부분들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대학생 할 때 제가 만들어 놓은 나름의 스텝이에요. 토익 뭐 850, 토스 7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보면 날짜랑 무슨 번호가 있어요. 이런 거를 실제로 다 지원서에 접수할 때 기재를 다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식스시그마 따고 화학 분석기사를 따는데 여기 보면 번호가 있죠. 이 번호가 자격증 번호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유효기간, 언제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지,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그 발행처죠, 발행처. 이런 부분들을 다 적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나, 둘, 셋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이렇게 좀 한글이라든지 워드로 정리를 해두시면 지원할 때 굉장히 시간 감축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딸 텐데, 여러분들도 뭐 기사 자격증 이런 거, 뭐 바이오 기사도 이번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 자격증도 한번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공기업이나 토익, 사기업이나 토스 쪽으로 좀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들은 이런 식으로 뭐 1학기, 2학기 성적 막 1, 2, 3학년, 1, 2, 3, 4학년 성적들을 다 따로따로 적게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회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막 귀찮고 막 어떤 전공을 뭐 A를 받았는지 B를 받았는지 이런 거 다 적어야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좀 이렇게 다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쌓이고 쌓여서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런 팁이 되더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기업을 특히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했던 이제 활동들인데 저의 경력상이라든지 활동상을 적는 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활동을 했고 어떤 소속에서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지금 3, 4학년이라면 1, 2학년 때 했던 어떤 활동들을 한번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다시 좀 돌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류에 필요한 경력사항이라든지 자격증 번호 이런 부분들은 취득 일자, 유효기간 같은 걸 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자기소개서도 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좋아요.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써두셨으면 좋겠어요. 공통 항목들이 막 여러 개 보이죠. 성장 과정이라든지 장단점 이런 거 거의 다 물어봐요. 입사 후 이런 것도 거의 다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엇을 녹일 건지를 정해야 돼요. 나 같은 경우는 화목한 과정에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나의 어떤 그런 평화로운 성격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혹은 뭐 나만의 어떤 롤모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영향을 쓰면서 나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막 지방도 다니고 아버지가 이제 은행권에 계셨어가지고 발령을 찾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소심한 성격에서 힘들었는데 그렇게 뭐 지나다 보니까 뭔가 사회성이 커지고 적응력이 좋아졌다, 뭐 이런 부분을 녹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이 질문에는 나의 이런 부분을 한번 녹여서 말해봐야 되겠다. 나의 뭐 장단점을 말할 때도 내가 그러면 내가 뭘 해봤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홍보대사를 했지. 홍보대사를 녹이면서 내가 어떤 소통 능력을 가졌는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이런 부분에 질문마다 어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주제를 좀 적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기소개도 조금 먼저 한 번씩 지원해 봤으면 좋겠고, 지원할 회사 리스트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막연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약회사라고 하니까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뭐 공국제약, 대웅제약, 뭐 동문양 많죠.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을 막연하게 한번 리스트업 해보세요. 그런 막연하게 리스트업 해보면 진짜 취업할 때는 그런 회사들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꼭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준비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저는 14학번이고 작년 2월에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작년 2월에 학교를 졸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졸업을 하기 전에 회사를 들어봤죠.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어필하려고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 저는 탈취업이 목표였어요. 빨리 취업을 해서 나만의 어떤 돈벌이도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부모님께 효도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좀 뭔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의 어떤 그런 가치를 드높이고자 좀 빨리빨리 취업을 하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갖춰져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지원 130군데를 했는데 이게 재작년 하반기 딱 6개월 안에 다 한 거예요. 정말 많은 회사들을 지원을 했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약 쪽, 바이오 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지원하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화장품, 식품, 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좀 회사를 뭐 그렇다고 막 나쁜 회사, 엄청 작은 회사, 뭐 약간 좀 좋지 않은 회사를 막 지원하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저희가 모르는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130군데를 제가 지원한 부분을 이렇게 실제로 가져왔어요. 제가 다이어리에 실제로 써서 이 부분이 내가 회사를 지원함에 있어서 쓰면서 한번 내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날짜가 있죠. 이 날짜는 서류 마감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동국제약은 9월 11일까지 서류를 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수정 가능한 거는 아직 9월 10일이 안 된 거야. 계속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써놓은 거고, 그다음 제출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친 거죠. 여기 보면은 옆에 숫자 옆에 X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의 다 X 쳐져 있죠. 다 불합격한 거예요, 제가. 다 떨어졌어요. 진짜로. 옆에 X 쳐져 있는 거 보이죠? 다 떨어진 거예요. 네. 정말 이거 외에도 한 진짜 130개에서 150개 정도 사이의 회사들을 정말 지원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알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회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령제약이라는 회사, 나는 한미약품이라는 회사 가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보령제약은 붙었는데 저기 밑에는 사마제약, 유유제약 내가 거기 떨어지네?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나를 좋게 봐주느냐, 나의 그런 인재상에 부합하느냐는 회사가 또 판단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운도 물론 적용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입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좋은 회사, A급 회사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기죽을 필요도 없고 뭐 B급, C급 회사가 떨어졌다고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런 소중한 가치를 알아주는 회사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좀 이렇게 서류를 되게 좀 공격적으로 많이 썼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저는 한 8학점 정도 들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이 없는 날도 되게 많잖아요. 뭐 8학점 정도면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학교 나가고 그랬는데 그냥 맨날 학교에 왔어요. 맨날 학교에 와서 여기 10to10이라고 적혀있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서류만 썼어요. 서류만 쓰고 면접이 있으면 또 면접 준비하고 어쨌든 취업의 모든 걸 다 올인을 한 거죠. 10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10시부터 10시가 끝나면 헬스장 가서 또 운동하고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한 8시, 9시에 일어나서 또 10시까지 학교에 와가지고 또 서류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고 인적성을 준비하고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요즘 뭐 힘들다는 말도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도 조금 뽑는다. 그리고 뭐 이쪽에 지금 뭐 취업시장 점점 힘들어가고 바늘구멍이 되고 있다 이런 말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이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인연을 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회사 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나 문창호라는 사람이 물론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투철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들어갔다.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노력해서 들어갔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링크를 따로 좀 따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알고 계실 것 같고
분들이어서 네. 그건 스펙업 자료고 21년도 자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가지고 와봤는데 제약회사가 되게 많죠. 제약회사 되게 많아요. 이걸 좀 봤어요. 이걸 좀 봐서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죠. 한미약품, 유한양이고 진짜 나름 고령제약이 10위에 들어가 있긴 하네요. 고령제약이 또 어떤 자료에는 10위에도 없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좀 자료마다 좀 달라요. 이거 매출의 기준으로 하냐, 뭐 증감률 기준으로 하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냐, 뭐 연봉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최신 자료라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제약회사는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고 가고 싶어하는 회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모아가면서 리스트업을 계속적으로 하세요. 나는 유한양이 제약회사 1등이라고 들었는데 유한양이랑 지원해봐야 되겠다. 고령제약 그냥 이왕 지원하는 거 이렇게 다 지원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매출을 보면서 제약 산업 동향을 보면서 좀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찾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약회사가 정말 많죠. 저도 몰랐는데 여기 보면 표에 표가 안 보이네. 보이네요. 네, 한 500개 가까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 제약회사예요. 쭉쭉 내리는데 한 400, 500개 있더라고요. 한 462개? 한 500개 가까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막 봤어요. 봤는데 뭐 신풍제약, 메디톡스, 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어요. 사실. 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사실 저는 고령제약도 제가 취업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회사예요. 고령제약 몰랐어요. 갤포스는 알았는데 고령제약은 몰랐어. 용각사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고령제약 몰랐거든. 사실 산미약품을 더 나는 알았고 유명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 부분은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많은 회사들 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기업 분석 하나씩 하면서 갈 수 있는 데는 이렇게 많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소설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 저는 130개의 서류를 지원하면서 이런 약간 이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2일에 서류가 마감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끝은 마감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내고 여기서부터 마감. 그러니까 4월 2일 날 4월 2일부터 얘네들은 시작인들은 4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한 애들. 그 다음에 끝은 4월 2일이 마감인 애들. 내가 딱 오늘 딱 와가지고 시작인 애들 이제 또 시작인 애들 중에 괜찮은 회사들을 막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자 이제는 제가 사례 공유예요. 제가 느끼고 제가 뭐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약간 썰을 푸는 느낌이죠. 인사팀의 자기소개 실제로 확인하니까 제가 어제 사실 술을 마시고 왔는데 어제 만난 형이 인사팀 팀장이에요. 지금 31살이고 게임회사에서 인사팀 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내일 단국대학교 제약공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멘토링을 좀 한다. 네, 형이 인사팀이니까 솔직하게 좀 말을 해달라. 솔직하게 자기소개서 이거 보냐. 근데 그 사람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 다 못 읽어 참나. 미안한데 솔직히 다 못 읽고 그나마 조금 잘라서 몇 개만 좀 읽는다. 뭐 어떻게 자르냐, 무슨 기준으로 자르냐, 뭐 학교로 자르냐, 뭐 영어 성적으로 자르냐 물어봤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직무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활동을 했던 애들을 좀 찝어가지고 걔네들 것만 읽는다는 거야. 좀 말도 되더라고요. 그 사람도 서류를 받고 한 500개, 1000개가 넘는 그런 자기소개를 어떻게 다 읽겠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소제목을 좀 보게 되고 그 소제목 속에서도 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걸 위주로 본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뭐 자기소개서를 지원할 때 혹시 첨삭이 좀 필요하면 제가 그 인사팀 형에 섭외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 내일 좋은 후배들 만나면 내가 너 이름으로 첨삭까지 해줄 테니까 잘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 좀 듣고 와긴 했는데 그걸 떠나서 좋아요. 이거는 뭐 사실 인사팀한테 물어봐서 제 고령자 인사팀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이긴다고 하겠죠. 어떻게 안 이긴다고 해. 네, 공식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서를 막 써라? 거짓말처럼 막 써라? 절대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써야 되고 어떤 거를 녹여 쓸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써라 풀게요. 제가 유유제약이라는 제약회사에 면접을 갔어요. 유유제약 서류를 합격했네. 그럼 내가 유유제약에 어떤 자기소개를 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유제약에 냈던 서류를 딱 확인했는데
입사 후 포부 안에 제가 유유제약에 입사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인데 내가 유유제약이 아니라 내가 사마제약에 입사한다면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오타야. 그러니까 이게 복붙을 하다 보니까 아니 회사를 잘못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면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갔는데 뺨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가자마자 나가세요 하는 거 아닐까? 근데 나를 왜 합격시켰지? 이 사람들 생각이 있는 건가? 내 자기소개 안 읽었나? 그래도 일단 저는 경험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혼나더라도 그냥 경험해서 뭐 떨어져도 뭐 어때? 이런 마인드로 갔죠. 했는데 한 다대란 면접이었어요. 앞에 한 4명의 면접관들이 있고 피면접관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자기소개를 한 명씩 다 하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한 30에서 1분 사이로. 근데 그 앞에 이제 면접관들 앞에 자기소개서가 막 놓여있어. 큰일 났다. 그냥 자기소개 나는 막 자기소개 하고 있는데 내 자기소개 막 훑어봐. 큰일 났다. 이제 걸레질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안 걸렸어요. 안 걸리고 붙었어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인사팀이라든지 이런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꼼꼼히 읽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자기소개서를 등한시하고 되게 낮게 보진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서류 부분이고 꼭 서류에서 이런 통과를 해야 시작이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 꼭 미리미리 좀 작성을 해라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자, 면접에서 어떤 질문 나올까? 이 부분도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제일약품의 QC 면접을 봤어요. 다들 다 면접이었어요, 거기도. 근데 내 옆 자리에 저는 14학번인데 16학번 여자인 우리 동기가 아니라 후배분이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를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는데 저도 집행부 그러니까 학생회를 했었고 이 친구도 학생회를 했었지만 잘 몰라요. 저 군대 갔다 와서 잘 모르는데 이 친구의 면접관이 그러는 거야. 문창호 씨, 여기 옆 친구, 이 친구랑 같은 학교, 같은 과네. 그럼 잘 알겠네요. 그러면 내가 1분을 줄 테니까 한번 이 옆에 친구 칭찬해봐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난 얘를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칭찬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내적 고민을 했지. 내가 모른다.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뭔가 면접인데 여기서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내적 고민을 하다가 너무 고민을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질렀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도서관을 많이 다녔는데 항상 이 친구가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친구였다. 그리고 학생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주도적으로 좀 활동을 기획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좀 도전적인 그런 친구라서 제일학생에 입사해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친구도 똑같은 질문을 받더라고요. 성희 학생 방금 문창호 친구가 칭찬해주는데 한번 역으로도 칭찬을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또 저한테 그 친구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반에 사실 제가 저분을 잘 모르긴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은 해주긴 하는데 굉장히 뻘쭘했어요. 뻘쭘했는데 어쨌든 되게 다양한 질문. 되게 뜬금없잖아요. 되게 갑자기 역사를 칭찬해보라는 그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 또 보령장 면접이었어요. 보령장 면접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냐면 갑자기 첫 질문이 이거야. 자기소개도 아니었어. 그건 최종 면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1차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처음에 시켰어요. 최종 면접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올 때까지의 과정을 1분 줄 테니까 얘기해봐. 이러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씻고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되나?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는데 이런 것도 제 일을 다 해야 되나? 그래서 내적 발표는 했죠. 그래도 그때는 순발력을 이렇게 해서 말해야 되니까. 그리고 1분이라는 시간을 과연 어떻게 유도리 있게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얘가 말을 하는 태도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 결을 보려고 이 사람들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의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고령자 검사에 왔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저도 그때는 되게 의아했죠. 이런 질문을 왜 물어보지? 도움도 안 되는 질문인데 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어떤 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 이 회사랑 어울릴 만한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절대 당황하지 말라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보령제약도 면접에서 하나 또 있었던 거는 영업 쪽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친구가 여기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업이다 보니까 꼭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실제로 디테일해봐요. 내가 실제로 영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도 다대다 면접이었는데 제가 첫 번째 그런 희생자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그때 약간 좀 제가
4차원을 좀 발휘해가지고 제가 한번 상황극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누구고 오늘은 AR과 CCD를 복합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찾아뵀다. 요즘은 좀 복합제 시장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약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고객 성능도가 좋아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 사람들은 저처럼 상황극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두카브라는 약제를 디테일해보고 싶습니다. 두카브는 이런 혈압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만의 어떤 그런 독창성을 이 사람들이 좀 좋게 봐줬는지 저를 또 합격을 지금 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만의 색깔을 좀 확실하게 가져라. 다 똑같이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마지막 순서여도 근데 나도 생각이 얘네랑 똑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도 순발력을 좀 빠르게 발휘를 해가지고 좀 나만의 좀 색다른 그런 소재를 만들어서 대답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봐오겠어요. 다 똑같은 소리 하면 다 그냥 그저 그런 지원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 준비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나만의 경중을 설정하는데 저는 사실 한미약품과 보령제약을 운 좋게 이렇게 두 개 같이 붙었어요. 보령제약은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회사고 한미약품은 왜 아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유명해가지고 알고 있던 회사예요. 당연히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매출이 한미약품 1등이었잖아요. 보령제 10등이었고 한미약품 당연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선배들이라든지 동종업계에 계신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구했죠. 저 같은 경우는 연봉도 물론 중요하지만 회사 문화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 우리가 돈을 벌려고 회사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워라밸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좀 저만을 가꾸고 저만의 시간을 좀 갖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회사 문화에 대해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물어보는데 한미약품은 조금 영업 쪽을 봤을 때 한미약품 조금 군대식 문화가 강하다. 그러니까 막 못하면 엄청나게 좀 타이트하게 좀 약간 압박이 들어오거나 좀 되게 빠릿빠릿하게 하면서 되게 뭔가 실적적인 그런 압박이 되게 강한 회사다. 하지만 너가 잘하면 엄청나게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제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다.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고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사람들 자체가 좀 유하고 그리고 좀 워라밸이 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이제 외근이 많잖아요. 외근이 많은데 차에다가 GPS를 다는 거야. 위치 추적을 하는 거지. 팀장들이 내가 딴짓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막 위치 추적 장치를 다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물론 한미약품이나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좀 최종 면접을 가서 합격을 해가지고 막 경중을 따질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시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워라밸이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연봉이 진짜 나는 돈 버는 목적으로 들어간다. 그럼 제가 한미약품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그걸 좀 경중을 따져가지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합격에 무죄져라. 이 말은 제가 정말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130군데를 지원하면서 한 100개는 떨어졌어요. 100개는 떨어졌어. 30개 중에서도 한 30개 서류를 붙고 한 20번의 면접을 봐서 한 5개 정도 최종 합격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꼭 100개 넘게 써라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공대생들은 한 10개 쓰나? 한 많이 써야 20개에서 30개 써요. 거기서 운 좋으면 한두 개 가는 거고 운이 더더더 좋다 하면 3, 4개 붙어서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한 10개에서 15개밖에 안 써. 그냥 아는 데가 그거밖에 없고 운이 높거든. 우리는 공대잖아. 되게 어려운 전공 과목들 이제 3, 4학년들 되면 더 어려운 걸 배우실 텐데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눈이 높아요. 내가 이렇게 대학생활을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런 회사 가기 싫거든. 솔직하게. 물론 좋은 회사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잘 안 써. 많이 잘 안 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그런 어떤 시가총액이라든지 어떤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들 많이 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멘탈이 진짜 나가요. 멘탈이 처음에는 나 한 2, 3학년 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무조건 가야지. 거기 멋있잖아. 대기업이고 얼마나 좋아. 인센티브도 빵빵 터질 텐데
그런 약간 환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4학년 되고 4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진짜 입사 서류를 넣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막 서류에서 떨어지고 인적성에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점점점 낮아서 중경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뭐 강수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130개 서류를 하나 넣다가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 뭐 또 한 번 더 떨어져 보지 뭐 이러면서 타이핑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아예 그냥 해탈을 하는 거야. 뭐 떨어지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의 약간의 조금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한데 약간 좀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2, 3학년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저도 생각이 좀 드는데, 4학년 학생들에게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합격이 좀 무뎌지고 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시장을 진짜로 들어와서 뭐 지원을 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막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대학생활에 공부를 한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 막 계속 첨삭하다 보면 지치고 힘든데, 진짜 마음을 조금 독하게 먹을 필요도 있고 좀 즐겁게 먹고, 여러분들은 아직 젊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젊자 20대잖아요. 진짜 신입사원들 중에 30대 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1년 반 정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 후임자가 들어왔어요. 제 후임자가 29살이에요. 저는 27살이에요, 올해. 근데 제 후임자가 29살인데 되게 불편해요. 사실 형이고 내가 뭐 말을 편하게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서로 존대를 하고 있는데 29살에도 신입사원으로 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은 25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준비할 시간이 정말 많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기회도 너무 많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에 있는 것들, 뭐 학점이라든지 뭐 대외활동, 자격증 이런 것들 좀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뭐 입사 후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어, 저는 솔직히 영어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막연하게 화학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공대를 전공했으니까 나름 뭐 어디 가서 생산관리 하겠지, 어디 가서 QC, QA 하겠지, 어디 가서 RA 하겠지, 아니면 뭐 공부 더 해가지고 R&D 쪽으로 가거나 그러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처음에는 QC랑 QA 쪽밖에 안 봤어요. 난 영어 아예 관심도 없었어. 왜냐면 영어 그거 완전 갑질당하는 거 아니야? 영어 내가 가서 막 빌빙 켜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간 힘든 직업, 영업이라는 것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가, 근데 QC, QA를 막 넣어. 유한양이 QC 넣는데 서류 탈락해, 어디 넣는데 탈락해, 제일 나쁜 받는데 막 탈락해. 근데 내가 좋았던 게 뭐냐면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가서 나의 자기소개서를 펼쳐본 이후에 이제 질문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 면접관들을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문창호 씨 지금 말도 되게 잘하고 해온 거 보니까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데, 우리 여기 지금 이 직무에 너가 들어오면 넌 저기 지방 가가지고 공장에서 똑같은 일만 반복해야 되는 그런 QC 작업이다. 할 수 있겠어요? 물어보는 거. 그 전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해도 난 지원자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이렇게 못하잖아. 내가 지원해서 온 건데. 근데 뭔가 계속 그런 면접관들이 계속적으로 많았어요. 문창호 씨 근데 QC 쪽으로 하기에는 너무 성향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괜찮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는 할 수 있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나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4학년 2학기 취업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그 중간에 그러네, 내가 사실 그렇게 한 곳에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때 인턴 사원을 한 번 했었는데, 천연물 연구팀에서 연구하는 그런 약간 좀 뭐랄까요, 박사님들, 석사님들이랑 같이 연구하는 그런 보조 인턴을 했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실험실 체질은 아니구나. 냄새도 너무 역하고 맨날 무슨 메탄을 만지고 에탄을 만지고 이런 부분에 나랑 안 맞고, 그리고 뭔가 재미가 좀 안 느껴지더라고요, 나한테는.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죠. 여러분들이랑 맞을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접관들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돌아보다가 한번 그러면 내가 이런 나의 장점, 나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뭔가 부각시킬 수 있는 직무를 찾아볼까 하다가, 그래서야 이제 조금씩 기술 영업을 한번 지원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제약 영업도 있네. 제약 영업이 뭐지? 제약 영업 보니까 전문의약품 영업이 있고 일반의약품 영업이 있네. 이 두 개도 또 알아보게 되고, 근데 또 들어보니까 일반의약품 영업보다는 전문의약품 영업이 좀 더 좀 전공적으로도 좀 되게 중요시 보고 좀 더 대우가 좋다고 그러네. 좋아. 그럼 내가 영업을 하자. 영업을 하는데 대신에 좋은 회사에서 가서 영업을 하자. 이왕 할 거면 영업을 할 거면 나쁜 회사 좀 약간 나쁜 회사라고 말하면 좀 시장이 어려워요. 조금 하위 제약사를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메인 제약사에 가서 영업을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위 제약사들도 영업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써보긴 해서 나도 면접을 경험을 통해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 A급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까 말한 유유제약이라든지 사마제약이라든지 뭐 한인제약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뭐 나쁜 회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부터 차근차근 쓰면서 내가 경험을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한미약품, 종근당, 고령제약 이런 데를 내가 지원을 실제적으로 해보자 이런 마인드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영업사원이 됐는데 사실 지금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영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영업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영업을 하게 되면 저랑 같이 제약 영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제약공학 학생들이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은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상위 제약사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 막 말 들으면 와 저게 진짜 빡세게 돌린다. 저게 너무 사람들을 잡는다. 그렇게 느껴지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약 영업을 할 거면 딱 집어주고 싶은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약간 회사 문화도 좋고 영업적인 실적 압박도 좀 덜 하면서 연봉도 어느 정도 좀 받고 그런 회사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동화 ST라고 해요. 전문의학분점 동화 ST 거기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여하고 분들이 가기 너무 좋은 회사는 한독이라는 회사가 되게 괜찮아요. 한독이라는 회사가 되게 괜찮고 그다음 보령제약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사장님도 여자시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자분들을 위한 복지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삼진제약이라고도 있어요. 저도 그 제가 처음 들어본 개보린 쪽일 거예요. 삼진제약이. 근데 그런 회사들 약간 뭔가 알짜배기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유한양도 되게 좋은 회사고 유한양이 1등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영업을 할 때는 막 대원제약, JW 중매제약 너무 회사 좋죠. 너무 좋은데 영업 쪽으로 가면 조금 힘든 회사예요. 이런 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회사는 맞는데 영업적인 그런 스타일이 다 있어요. 회사들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지원하실 때 선배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여쭤봐서 아르마니 여쭤봐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한미약품 제 선배 중에 한미약품에 지금 QC 팔당공장에서 QC 하시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한테 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QC 쪽은 조금 야근이 많다. 이 부분은 조금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도 QC 쪽은 조금 야근이 잦은 편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최대한 그런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회사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뭘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나만의 목표를 좀 설정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막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좀 성실하게 이왕 준비하는 거 잘 준비해서 좋은 회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로서의 조언으로 한 말씀 좀 올리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너무 기회가 많고 아직 창창해요. 저도 창창하고 여러분들 더 창창하고 그러니까 막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막 기죽거나 그러지 마시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내가 원하는 하나의 확실한 회사를 잡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30 전에만 취업하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좀 생각할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건강을 항상 건강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뭔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든 자기 개발을 좀 하시든 좀 항상 자기 자신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라든지 좀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뭐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 너무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선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하실 사람 있으시면 줌이나 유튜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질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 폴더가 제가 2019년 하반기 때 실제로 준비했던 폴더인데 이게 지금 회사 리스트가 되게 많잖아요. 다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지원을 해서 다 들어가면 한독도 지원했었죠. 자기소개서가 그 회사에 맞게 다 있어요. CJ 제이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뭔가 지원을 하실 때 이렇게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경력사항도 한글로 좀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서 정리하시고 이렇게 조금 파일링을 잘 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취업에 관련돼서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네, 네,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꼭 휴학이 필요할까요? 휴학이요? 휴학. 취업 준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도 저는 군휴학을 한 게 다이긴 하지만 또 여학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번 정도는 휴학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뭔가 여행이 좀 편한데 못 가죠. 뭔가 휴학을 하면서 내 자신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학우들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부러워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빨리 취업하기 바쁘고 졸업하기 바쁜데 여학우들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기보단 해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단 그 시간을 너무 막 쓰면 안 되겠죠. 정말 소중하게 써야겠죠.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취업을 위해서 휴학을 한다. 취업을 위해서 뭐 졸업을 이렇게 유예한다. 이런 부분들이 요즘 사실 많아요.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 뭐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뭔가 나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나의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회사, 내가 정말 원하는 데를 가기 위해서 잠깐 멈췄다 간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들어왔어요? 연구직은 석사 이상 학위 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나요? 자, 연구직. 자, 제가 아까 인턴을 했어요. 인턴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연구직이다 보니까 다 석사 이상, 박사 이상 그런 급들의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해봤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연구직을 이왕 할 거면 박사까지 했으면 하는 조언이 있어요. 물론 석사 해도 R&D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니 석사분들은 그냥 박사분들을 약간 서포트하는 느낌이고 주도적으로 실험을 하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연구 개발 쪽을 하고 싶다면 시간 좀 더 들여서라도 박사까지 하는 게 좀 더 나의 커리어상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네, 답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영업직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대강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질문인데 영업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 영업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문의약품 영업 그리고 일반약품 영업.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전문의약품 영업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과 그리고 ENT, 이비인후과 이쪽으로 주로 들어가요. 저희가 사실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의 구 또는 시를 맡아요. 저 같은 경우는 광명시를 맡고 있어요.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을 때 광명시에 우리 보령제약의 어떤 약제를 쓰고 있는 원장님들을 인수인계를 받는 거야. 내가 그 원장님들을 케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관리한다, 케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신약이 나오면 그 신약에 대한 디테일 자료를 원장님에게 갖다 드리거나, 또는 회사의 마케팅 툴로 스파 심포지엄이라든지 어떤 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모객을 도와드리거나, 또는 하물며 편청물이 나왔을 때 그걸 전달드리면서 디테일링을 진행하거나 유대를 쌓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 메인적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활동적이시라면 제약 영업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단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인 회사 안에서 웬만하면 갔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시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마음껏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했던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나중에는 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도전할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도 좋고 학기 중에 병행을 해도 좋으니까 최대한 시간 활용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회사로 입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